나는 지금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낯설도록 젊고 낯설도록 빛나 보입니다. 44. 그 당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앨범 모서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58배 내가 44의 나를 바라보는 일은 늘 이상한 기분을 불러일으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절에 내가 저지른 일들 앞에서 눈을 감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눈을 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봄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기억은 늘 그렇듯 가장 선명한 장면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용인 수지구 동천동 인도어 골프 연습장.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버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월 초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타이트한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입고 나왔습니다. 수영으로 다져진 체형이 그 옷에 잘 어울린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44이라는 숫자를 의식하면서도 나는 어딘가에서 작게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들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지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인도어 골프 연습장은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좋았던 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집에서 가까웠고, 둘째,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람 북적이는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혼자 연습하고 혼자 나오는 게 제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저는 44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골프, 수영, 가끔 친구들과의 점심. 그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그 하루가 뭔가 모자란다는 걸 느끼면서도 모자란 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거려니 하고 살았어요. 저는 3층 타석 오른쪽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가 제 단골 타석이었거든요. 마주보는 벽에 큰 거울이 있어 스윙 자세를 볼 수 있었거든요. 클럽을 꺼내고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풀고 허리를 돌리고 손목을 쭉 늘렸어요. 그 루틴이 좋았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나만의 작은 의식 같은 거였으니까요. 처음 30개는 아이언으로 쳤어요. 리듬을 잡는 과정이에요. 공이 헤드에 맞을 때마다 들리는 경쾌한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가 들어온 건 제가 연습을 시작한 지 한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3층 타석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 포함 5명 정도?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 눈에 띄기는 해요. 근데 그게 반드시 신경이 쓰인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뒤쪽 타석에 자리를 잡더니 아무 말 없이 클럽을 꺼냈어요. 키가 컸어요. 제가 볼 때 180은 넘었을 거예요. 회색 골프 셔츠에 검은 팬츠. 차분한 차림이었는데 어딘가 눈에 밟히는 게 있었어요. 저는 공을 치면서 흘끗흘끗 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 제가 입고 있던 건 꽤 타이트한 하의였어요. 신축성이 좋은 레깅스라서 몸 라인이 꽤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걸 알면서 입은 거고요. 수지에 사는 중년 주부들 사이에서 저는 관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늘씬하다, 젊어 보인다. 그런 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니 더 가꾸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남자가 가끔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고
돌아서서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는 거요. 등에 시선이 닿는 느낌. 저도 타석에 서서 클럽을 들고 있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을 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손목이 좀 뻐근해서 타석 뒤 의자에 앉았거든요. 물을 마시면서 그냥 멍하니 앞을 봤는데 자연스럽게 시선이 뒤쪽으로 흘렀어요. 그 남자가 드라이버를 쥐고 있었어요. 스탠스를 잡는 과정부터 달랐습니다. 발을 딛는 방식, 무게중심이 실리는 방식. 빠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가 얼마나 기다려도 되는지 아는 사람처럼 천천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스윙이 시작됐어요. 백스윙이 올라갈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모습에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너무 빠르지도 너무 힘을 주지도 않았어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템포가 정확하게 맞았어요. 임팩트 순간에 온몸의 무게가 한 점으로 모이는 게 보였어요. 클럽 헤드가 공을 때리고 지나갈 때 상체가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팔로우 스루가 마무리됐어요. 완벽했어요. 전문 골퍼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름다웠어요. 그 표현밖에 없어요. 뭔가 오랫동안 갈고 닦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봤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충동이라는 건 생각보다 빠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입구에 있는 자동 판매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냉커피 2캔을 뽑았어요. 한 캔은 제 것, 한 캔은 그냥 뽑았어요.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한승현? 대답이 없는 건 당연했어요. 그 남자가 타석에서 잠시 쉬는 틈을 골라서 캔 2개를 들고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나이는 저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았어요. 턱선이 뚜렷하고 이마가 넓었어요. 피부가 살짝 탄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안 더우세요? 저는 항상 여기서 쉴 때 커피 마시는데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태연하게 마치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그 남자가 저를 봤어요. 짧은 순간이었는데 뭔가를 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과하게 반가운 척도 없고 튕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았어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스윙이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혹시 프로세요? 스윙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 오래 쳤는데 아직도 폼이 엉망이에요. 그 남자가 짧게 웃었어요. 프로는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치는 거예요.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을 이었어요. 인도어에서 레슨은 프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위층에 스크린 있죠? 거기서 치면서 봐드릴 수는 있는데 괜찮으세요? 4층에 스크린 골프룸이 4개 있었어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맞는 행동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됐어요. 그냥 몸이 먼저였달까요? 스크린이 켜지고 가상의 코스가 펼쳐졌어요. 제주도 코스였어요. 짙은 초록빛 페어웨이가 화면에 가득 찼고 바람 방향이 우측 OM로 표시됐어요. 어드레스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름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투가 자연스러워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드라이버를 들고 섰어요. 볼 앞에 서면 늘 하던 루틴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좀 긴장이 됐어요.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립이 너무 세요. 힘 빼세요. 그 남자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흔히 하는 방식이에요. 저도 알아요. 프로들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감각이
달랐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손바닥 온기 같은 거, 손가락 압력 같은 거, 그런 게 이상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요. 클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얻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잘 안 들렸는데 이상하게 끄덕여졌어요. 스크린에서 2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슨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치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도 좀 치고, 저도 좀 치고, 틀리면 알려주고, 맞으면 짧게 칭찬해줬어요. 과하지 않은 칭찬이 오히려 좋았어요. 치는 사이사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일주일에 2번 정도요. 수지 사시는 거예요? 아, 저는 길러편 분당 구미동이에요. 분당 구미동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직장 다니세요? 아, 저는 자영업해요. 사업체가 분당 쪽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보려다가 참았어요. 너무 캐묻는 것 같아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2이요. 저보다 2살 아래였어요. 저는 44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누나 하셔야겠네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말을 했나 싶은데 그때는 그냥 나왔어요. 그 남자가 좀 오래 웃었어요. 네, 그러면 누나라고 할게요. 이름은 최민성입니다. 저는 한승연이에요. 헤어질 때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민성 씨가 먼저 달라고 했어요. 다음에 또 연습장 올 때 연락할게요.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번호를 알려줬어요.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로 가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차 문을 열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민성 씨는 이미 자기 차에 타고 있었어요. 검은 SUV였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저녁을 차려두고 혼자 먹었어요. TV를 켰는데 뭐가 나오는지 안 봤어요. 밥을 먹으면서 계속 딴 생각을 했거든요. 민성 씨 생각이었어요. 스윙이 자꾸 떠올랐어요. 백스윙 올라가는 그 모습, 임팩트 때 팔뚝에 드러나던 굵은 심줄, 큰 키의 낮은 목소리, 스크린에서 제 손 위에 올린 손의 온기. 이상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나 왜 이래. 그러면서도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카카오톡 채팅창에 최민성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직 아무 대화도 없는 빈 창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봤어요. 문자를 보낼까 말까? 보낸다면 뭐라고? 오늘 감사했어요? 스윙이 정말 예뻤어요? 뭔가 이상한 말이 자꾸 올라왔다가 가라앉았어요. 결국 핸드폰을 엎어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뭐가 오기를 바라는 걸까? 그건 제가 오래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두근거림. 44살에 저는 그 감각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골프 연습장을 갔다가 왔어요. 민성 씨는 없었어요. 수영 가서도 물속에서 딴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친구들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이틀째 오후에 카카오톡이 왔어요. 최민성, 누나,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스크린 시간 잡을 수 있어요? 괜찮으면 같이 쳐요.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몇 시? 짧은 답장,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짧은 문자 2줄을 보내는데 저는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면서 너무 반가운 것 같지 않게, 너무 쿨한 것도 아니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44살 유부녀가 짧은 문자 2줄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다니. 하지만 그땐 웃기지 않고 진지했어요. 무서울 만큼 진지했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남편은 그날 골프 약속이 있어서 저보다 일찍 나갔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뭘 입을까? 별거 아닌 질문인데 그날만큼은 별거였어요. 옷장을 3번이나 열고 닫았어요. 이 골프복, 저 골프복, 흰색, 네이비 와인. 결국 저는 처음에 빼놨던 옷을 다시 골랐어요. 살짝 드러나는 느낌이 나는 것. 왜 그랬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연습장에 도착하니 민성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로비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핸드폰을 바로 집어넣었어요. 왔어요, 누나. 누나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거리감도 없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딱 그 중간 어딘가. 우리는 스크린룸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제주 코스가 아니라 파인힐스 코스가 떴어요. 그날도 2시간 넘게 쳤어요. 지난번보다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쉬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치는 것보다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민성 씨는 분당에서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라이브 카페요? 네. 생음악 하는데요. 오래된 노래 좋아하는 40, 50대 손님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데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성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면 한번 와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근데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생각했어요. 가도 될까? 토요일 스크린 골프가 1번, 2번 쌓였어요. 처음엔 2주에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중간에 1번 더. 우리가 만나는 횟수를 제가 세고 있다는 걸 안 건 3번째쯤부터였어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민성 씨는 연락할 때 늘 먼저였어요. 누나, 이번 주 시간 돼요? 날씨 좋은데 필드 나갈까요? 누나, 저 오늘 일찍 끝났는데. 저는 늘 짧게 답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그 짧은 대화가 좋았어요. 번거롭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나오면 되는 것. 남편이랑 약속을 잡을 때는 달랐어요. 언제, 어디서, 뭘 먹을지, 누가 운전할지, 몇 시에 끝낼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했어요. 남편과의 약속이 피곤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온도였어요. 뭔가를 쌓아온 사람들 사이의 무게감이랄까요? 그게 쌓일수록 가벼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민성 씨는 가벼웠어요. 그게 위험의 시작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함께 필드라운딩을 처음 같이 나간 건 5월 말이었어요. 경기도 용인의 퍼블릭 골프장이었어요. 민성 씨가 2인 플레이로 예약했어요.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어요.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말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입이 움직였어요.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날 라운딩을 기다리면서 두근거리는 심장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코스에 나갔더니 민성 씨가 반팔 골프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굵은 팔뚝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민성 씨는 드라이버를 특히 잘 쳤어요. 볼이 날아가는 방향이 고닿고 거리가 잘 나왔어요. 페어웨이 한가운데 볼이 떨어지면 저를 돌아보면서 씩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라운딩이 끝나고 근처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별거 아닌 된장찌개의 밥이었는데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저는 혼자 음악을 들었죠.
오래된 발라드가 나왔는데 이름 모를 가수의 기억나지 않는 노래였는데 가사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더위가 시작된 6월에 비 내리는 어느 날 낮부터 흐렸는데 저녁쯤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민성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가게 쉬는 날인데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저는 딱 한 호흡 정도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분당 정자동 근처 조용한 이자카야였어요. 구석진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성 씨는 생맥주를 마셨고 저는 하이볼을 마셨어요. 밖에는 빗소리가 났지만 안은 조용했어요. 그날따라 이야기가 깊어졌어요. 민성 씨가 라이브 카페를 왜 시작했는지 이야기했어요. 20대 때 밴드를 했는데 잘 안 됐다고. 그때 좋아했던 음악을 아예 버리기는 싫어서 생음악 카페를 열었다고.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매일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사는 게 좋다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산다는 것. 저는 그게 뭔지 잊고 산지 오래됐으니까요. 취기가 오르니 저도 모르게 더 솔직해졌어요.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하게는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오래 살았는데도 멀게 느껴진다는 것. 같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들 때가 많다고. 민성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했어요. 그게 더 좋았어요. 뭔가를 해결해 주려는 사람보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 이자카야를 나왔는데 비가 아직 왔어요. 좁은 우산을 같이 썼어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에서 민성 씨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어요. 그날은 진짜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어깨의 온기가 집에 돌아와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7월이 됐어요. 우리가 선을 넘은 건 그달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58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어디서였는지, 세부를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제 안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막을 수 있었느냐? 막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몇 번이나 경고가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오는 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그 느낌.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요. 근데 저는 막지 않았어요. 아니, 막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때의 저는 그걸 원했어요. 오랫동안 없었던 것.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자로 살아있다는 느낌.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가 달라졌어요. 일단 만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골프가 핑계가 됐다가 어느 순간엔 골프가 핑계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봤어요. 분당 근처 카페에서, 조용한 식당에서, 그리고 외곽 모텔에서. 저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저도 나왔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 전쯤 집에 들어왔어요. 그 사이 시간이 제 것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민성 씨 것이었어요. 집안일을 건성으로 했어요. 밥을 차려는 놨는데 반찬이 부실해도 신경을 안 썼어요. 남편이 뭔가 이야기해도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미안해야 하는데 미안하지 않은 것. 민성 씨 라이브 카페에도 갔어요. 처음 갔을 때 카페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담한 공간에 무대가 있고 오래된 LP판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저녁엔 4인조 밴드가 들어와서 7080 노래를 연주했어요. 김광석, 이문세, 건아들 노래들. 저도 아는 노래들이었어요. 민성 씨가 무대에서 기타를 치다가 저를 보면 짧게 눈인사를 했어요.
주인이랑 아는 손님인 척 같이 눈인사를 나눴죠. 저도 그냥 손님인 척 앉아서 와인을 마셨어요. 그 공연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성 씨가 좋아서 시작한 공간이구나. 나도 저 사람이 매일 있는 이 공간을 아는 사람이 됐구나.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그런데 카페에 가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민성 씨 주변에 여자가 많았어요. 서빙 직원이 젊은 여자였는데 같이 웃는 장면이 자주 보였어요. 손님 중에도 혼자 오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민성 씨를 아는 것처럼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게 오너니까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아는 손님이 있을 수 있단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불편했어요. 그 불편함을 민성 씨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저는 유부녀였고 이건 처음부터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불편하다고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볼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삭혔어요. 혼자 사귀면서 이상하게 더 깊이 들어갔어요. 불안하면 멀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붙으려고 했어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잘 보이려고 했어요. 옷에 더 신경을 썼고 머리를 더 자주 손질했어요. 피부 관리를 시작하고 요가를 다시 등록했어요. 뭔가를 꾸미는 것들이 모두 민성 씨를 향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관리해야지. 자연스럽게 두면 어떻게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안 물어봤어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어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이. 민성 씨는 이상할 정도로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제가 좀 이상한 요구를 한 적도 있어요. 새벽에 갑자기 보고 싶다고 연락하거나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자고 하거나 즉흥적으로 당일 여행을 제안해도 거절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꽤 제멋대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민망한 요구도 했었어요. 민성 씨 라이브 카페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며 술을 한잔했어요. 잘 아는 누나가 하는 가게라고 유황 우리 집에 갔었죠. 그런데 누나라고 하는 그 주인 여자랑 같이 마시게 됐어요. 예전 이야기를 둘이서만 하는데 저는 전혀 끼어들 사이가 없었죠.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계속 술만 마셨어요. 자리가 끝날 때쯤 제가 많이 취했었나 봐요. 장마철이라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서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요. 비 때문에 민성 씨 가게로 일단 들어갔어요. 테이블 의자에 앉아 민성 씨를 보는데 갑자기 멋지게 보였어요. 장난스럽게 민성 씨한테 말했어요. 민성 씨, 나 소원 하나 들어줘. 무슨 소원인데요? 나 지금 비 맞으며 하고 싶어. 뭐요? 저는 갑자기 일어나서 민성 씨 팔을 잡아당겼어요. 뒷문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해줘. 여기서? 그날 저는 평소 내면에 간직하고 있던 소원 하나를 이루었어요. 살갗을 때리는 장대비 속에서 두 몸 사이를 타고 흐르던 빗물의 감촉을. 아무튼 민성 씨는 다 맞춰줬어요. 그게 처음엔 좋았어요.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 내 감정을 다 받아주는 사람. 남편은 늘 피곤했고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저는 어딘가에 기댈 곳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민성 씨의 그 태도가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이 사람은 항상 다 된다고 할까?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건 아닐까? 어느 저녁 라이브 카페에 앉아 있다가 여자 직원이 민성 씨한테 뭔가를 귓속말하는 장면을 봤어요. 민성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보지 않은 채로. 그 순간 위장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와서 한참 동안 거울을 봤어요.
피부 관리를 했는데도 눈가에 주름이 보였어요. 44살의 머리카락 뿌리에 하얀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민성 씨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벌써 8월이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나이가 50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저는 케이크도 깜빡했어요. 아들한테 아빠 생일이라고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그날 오후에 급하게 케이크를 샀어요. 초를 꽂으면서 미안했어요. 그때 그 미안함은 진짜였어요. 저녁에 아들이랑 셋이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군 복무하는 아들이 아빠 생일을 챙겼어요. 남편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 맛있네. 고마워란 말도 아니고 어디서 샀냐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뭔가 흔들렸어요. 오래같이 산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거야. 감동하는 게 아니고 케이크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민성 씨는 달랐어요. 제가 뭘 해줘도 반응이 컸어요. 고마워요.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 리액션이 좋았어요. 침대 위에서 관계를 할 때도 은밀한 언어와 형용사는 잊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어디서 샀냐고 묻는 건 분명히 진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차이가 뭔지, 익숙한 것과 설레는 것 중에 뭐가 더 진짜인지 답이 안 나왔어요. 9월이었어요. 그날은 민성 씨 라이브 카페에서 있었어요. 저녁 공연이 끝난 늦은 밤, 손님이 빠진 시간에 창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문세의 옛사랑 노래를 신청했어요. 밴드가 없어서 민성 씨가 유튜브로 틀어줬어요.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낡은 목소리.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먼저 민성 씨 손을 잡았어요. 손님들이 다 빠지고 카페 안에 우리 둘뿐이었어요. 가게 밖에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에요. 그날 카페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 남편 친구의 아내였어요. 저와는 두세 번 본 정도의 사이였어요. 모임에서 눈인사 정도 나눈 사이였는데 저는 기억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카페 유리창 너머로 저와 민성 씨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요. 그날 저는 그걸 몰랐어요. 10월 초였어요. 남편의 퇴근이 평소보다 늦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 맞은편에 앉더니 저를 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어요. 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어떤 이상함인지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눈빛, 분위기, 그냥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승현.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TV에서 눈을 뗐어요. 나한테 할 말 없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아, 알고 있구나. 뭔가가 쏟아지려는 느낌이 났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차가워지더니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어요. 분당 라이브 카페에서 손까지 잡고 있었다던데? 누가 그래? 자세하게 본 사람이 이야기해줬는데도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처음에 아니라고 했어요. 같은 레슨 프로한테서 골프같이 배우는 사람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렇구나. 그게 다였어요. 따지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가는 게 무서워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남편 얼굴을 다시 봐야 하니까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방문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결국 노크는 안 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담요를 끌어당겼어요. 소파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봤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씻고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고 가방을 들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저는 부엌에 서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밥은 혼자 먹어. 그 말을 남기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울면서도 이게 뭐 때문에 나오는 눈물인지 몰랐어요. 미안해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밥은 혼자 먹어 라는 말이 너무 서러워서인지. 그날 오후 저는 민성 씨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자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우리 사이를 알았어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민성 씨 답장은 빨리 왔어요. 많이 힘들어요? 저는 잠깐 그 말을 봤어요. 많이 힘들어요? 걱정하는 말인지 확인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날 저는 저 자신한테 솔직해졌어요. 나는 민성 씨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주는 감각이 좋았던 걸까? 설레는 것, 두근거리는 것,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민성 씨를 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그 사람한테 투영한 건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한참을 이불 속에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어요. 민성 씨한테서 연락이 몇 번 더 왔어요. 저는 짧게만 답했어요. 괜찮아요. 좀 이따 연락할게요. 그러다 어느 날 민성 씨가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누나, 많이 힘들면 잠깐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이 걱정돼서.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민성 씨가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별거 아닌 말도 낮고 차분하게 하는 그 방식. 근데 동시에 알았어요. 지금 보러 가면 나는 또 시작할 거야.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더 크게 망가지는 건 나야. 저는 답장을 오래 썼다 지웠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 보낸 문자는 3마디였어요. 이제 연락 못해요. 민성 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딱 4글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 4글자를 한참 봤어요. 더 붙잡지 않는다는 것에 서운했어요. 그렇지만 그 4글자가 맞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 폴더를 닫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더 이상 열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처음 한 달은 그냥 말도 없고 어색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공기가 달랐어요. 밥을 같이 먹고 TV를 같이 보고 잠을 같이 자는데 그 모든 것이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익숙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됐어요. 남편은 한 번도 더 묻지 않았어요. 무슨 사이냐고, 얼마나 됐냐고, 어디서 만났냐고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물어보지? 화가 안 나는 건가? 아니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건가?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남편이 저를 잠깐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게 용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계속 밥을 먹었어요. 저도 다시 수저를 들었어요. 겨울이 되고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오랜만에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아들이 군대 이야기를 했어요. 웃긴 이야기들, 훈련 중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들. 저도 웃었고 남편도 웃었어요. 밥상 앞에서 남편이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젊었을 때 남편은 웃으면 눈이 작아졌어요. 50살이 됐는데도 웃으면 눈이 작아졌어요.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게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뭔가 목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걸리는 것인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 쪽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거실에 남편이랑 둘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년에 아들 전역하면 셋이서 제주도 한번 가자. 저는 남편을 봤어요. 응.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내년이 있다는 것, 아직 계획이 있다는 것, 남편이 그걸 저한테 말했다는 것. 부엌에서 아들이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아는 노래인지 모르는 노래인지 알 수 없는 노래였어요. 그날 제가 지켜야 할 게 뭔지를 생각했어요. 이듬해 봄이 왔어요. 저는 골프 연습장을 바꿨어요. 동천동 연습장은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다른 동네에 새로 생긴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더 편했어요. 예전처럼 다시 혼자 연습했어요. 클럽을 쥐고 어드레스를 잡으면 가끔 그날이 떠올라요. 뒷타석에서 보이던 스윙, 냉커피 2캔, 스크린 골프, 그 낮은 목소리.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아요.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억은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클럽을 쥐고 공을 치는 것처럼 매번 잘 맞지는 않아도 그래도 계속 치는 거예요. 어느 날 조인으로 혼자 필드에 나갔어요. 18홀을 모르는 사람들과 돌았어요. 중간에 쉬면서 멀리 보이는 산을 봤어요. 봄이라 연두빛이 가득했어요. 살짝 불어오는 바람이 좋았어요. 그날 제 기준으로 스코어가 괜찮았어요. 혼자라서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혼자라서 아쉽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게 삶인 것 같아요. 동시에 오는 두 가지 감정. 어느 하나가 완전히 맞고 어느 하나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58이에요. 남편은 64이 됐어요. 머리가 많이 샜어요. 허리가 예전보다 안 좋아서 가끔 파스를 붙여요. 저는 그 파스를 붙여줘요. 등 한가운데 손이 잘 안 닿는 그 자리에. 아들은 전역하고 취직했어요. 남편의 말했던 계획대로 제주도 여행은 작년에 다녀왔어요. 제주 바다 앞에서 셋이서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이 키가 크니까 항상 제일 뒤에 섰어요. 저와 아들이 앞에. 사진을 보면 남편이 약간 웃고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놨어요. 민성 씨 소식은 한번 들었어요. 몇 년 전 공통으로 아는 골프 지인이 무심코 말했어요. 분당 라이브 카페 없어졌다고. 민성 씨가 다른 데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저는 아무 표정을 안 지었어요. 그냥 아 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잠깐 생각했어요. 그 라이브 카페, 오래된 LP판, 옛사랑이 흘러나오던 스피커, 그 안에서 손을 잡던 밤. 정말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뭘 먹을까? 남편이 좋아하는 고추장찌개를 할까? 그게 다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한때는 세상이 다 그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엔 잠깐 스치는 것이 돼요. 그게 슬픈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연습장을 다녀왔어요. 혼자 1시간 쳤어요. 드라이버도 치고 아이언도 치고 마지막에 퍼팅 연습을 좀 했어요. 거리 감각이 늘 부족해서
퍼팅이 제일 어려워요. 어렵다고 안 하면 더 늘지 않으니까 계속 연습은 해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부엌에 섰어요. 남편 퇴근 전에 고추장찌개를 차려 놓으려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감자도 있고 두부, 대파가 있었어요. 웃기죠? 민성 씨랑 라운딩 끝나고 먹었던 것은 된장찌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냥 된장찌개일 뿐 추억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저녁에 준비하는 고추장찌개는 마음이에요.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들이 결국 평범한 것이 되는 것. 설레는 것들이 익숙한 것이 되는 것. 그 과정이 소멸이 아니라 그게 쌓이는 거예요.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다 됐어? 부엌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면서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남편이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찌개에 두부와 대파를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대파 향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별거 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별거 없음이 이제는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40이 넘어서 혹은 50이 넘어서 이상한 감정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설레는 게 오래 없었고, 내 삶이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런 느낌. 그 느낌은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올 때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잘못 걸어갔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가장 오래 있어준 사람. 걱정스럽게 밥은 혼자 먹어라고 말하는 사람. 등에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는 사람. 내년에 제주도 가자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저는 아직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날의 일탈, 한승연의 이야기였습니다.